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2025년 들어 미국 주식은 부진한데 한국 주식은 날아가고 있다 보니 단물 다 빠진 미국 주식 대신 이제는 한국 주식 투자할 때라는 기사와 댓글이 자주 나오는 요즘입니다. 4월 초 트럼프의 관세 전쟁 여파로 잠깐 주춤했던 코스피지만 3년 5개월 만에 3천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9%만 더 오르면 이전 최고점인 3,302.84를 넘어 새로운 기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6월 21일 기준으로 올해 수익률 비교해보면 코스피는 무려 26% 가까이 올랐는데 우상향 대명사인 S&P 500은 1.47%, 나스닥은 겨우 0.71% 올랐습니다. 작년에 대세였던 일본 주식도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 2.3%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1,500원 간다던 달러 환율도 올해 초 1,473원에서 1,372원으로 7% 가까이 떨어졌다 보니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요즘 평가 손실로 인한 답답함과 잘 나가는 한국 주식 보면서 포모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까지 감안하면 올해 S&P 500과 코스피 수익률 차이는 거의 30%포인트가 넘기 때문이죠. 실제로 S&P 500 ETF인 부와 코스피 200 ETF인 코덱스 200을 보면 올해 주가 수익률 차이가 25%포인트지만 달러 환율이 ETF 가격에 반영되는 코덱스 미국 S&P 500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30%포인트가 넘습니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기사가 등장할 만한 수익률 차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인들이 미국 주식은 2개월 연속 순매도 하면서 코스피는 순매수 중이라고 하는데요. 6월 들어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3년 만에 처음으로 60조 원 찍고 6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국 주식이 앞으로 더 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이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 차이는 고스란히 배당 ETF로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주식 대표 배당 ETF인 SCHD는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2.27%입니다. SCHD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달러 환율이 주가에 반영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올해만 무려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 주식으로 구성된 플러스 고배당주는 올해 수익률만 28%로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그래프만 보면 한국과 미국 ETF가 서로 바뀐 것처럼 보이죠. 한국 주식 분위기가 좋아서 올해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최근 5년 수익률로 비교해봐도 플러스 고배당주가 더 좋았습니다. 5년 동안 오른 달러 환율과 받았던 배당금 전부 감안해도 말이죠. 이처럼 성장주 배당주 할 것 없이 올해 한국 주식이 잘 나가고 있다 보니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으로 갈아타거나 미국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한국 주식 모으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요새 정말 많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추경과 코스피 5천 공약, 상법 개정안 등 한국 주식 상승에 도움될 만한 요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 주가와 달러 환율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답할 수 있는데 이는 AI도 아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대신 올해처럼 한국 주식이 다시 살아나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진리를 한 번 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물려도 롱의 물리자와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을 꾸준히 모으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작년까지 저조했던 국장을 계속 투자했다가 더 이상 못 참고 올해 미장으로 넘어온 분들일 텐데요. 단순히 국장을 떠난 게 아니라 숏배팅까지 했다가 돈을 더 잃은 분도 많습니다. 영원히 상승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반대로 영원히 하락만 하는 자산도 없죠.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를 잘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마이너스 24.5%로 꼴찌였던 한국 주식은 올해 27%로 1등입니다. 문제는 언제 갑자기 분위기 바뀔지 알 수 없으니 꾸준히 모아가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본 김에 과거 코스피 연도별 수익률도 확인해 봤습니다. 2009년부터 2025년 6월 21일까지 다른 나라 시장 지수와 비교해 봤고 코스피가 S&P 500보다 높았던 때는 노란색 음영 표시해 봤습니다. 다행히 코스피도 잘 나갈 때는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하락보다는 상승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연간 수익률이 코스피가 S&P 500보다 좋았던 경우 그 다음에는 S&P 500이 더 잘 나갔다는 나름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당연히 미래도 그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자산이 더 잘 나갈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버는 돈은 늘리고 쓰는 돈은 줄이면서 자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등 선호 자산은 투자자마다 다르겠지만 핵심은 점점 더 빨라지는 원화 하락에 발맞춰 현금을 꾸준히 자산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물가 올라가는 속도를 정말 역대급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 음식료품 물가 수준이 OECD 38개 나라 중 스위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한국의 교통, 문화, 주거 물가는
OECD보다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시간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준금리도 계속 내려갈 것이고 추경으로 돈은 계속 풀릴 전망이니 부동산과 한국 주식이 더 날뛰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한국의 M2 통화량도 검색해봤습니다. 참고로 M2 통화량은 현금이나 예금 등 단기 유도가 가능한 자금들을 전부 합친 개념입니다. 원화 M2가 늘어날수록 원화 가치는 반대로 떨어진다 보면 됩니다. 뭐든지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집니다. 이 차트는 197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대한민국 M2 통화량 추세입니다. 나스닥처럼 멋지게 우상향 중인데요. 56년 동안 M2 통화량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17.5%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00년부터 2025년 4월까지로 기간을 좁히면 연평균 증가율이 7.4%로 낮아집니다. 즉, 최근 26년만 놓고 봐도 원화 가치는 매년 7.4%씩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복리로 자산이 2배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간단히 구할 수 있는 72의 법칙이 있습니다. 72를 수익률로 나눠서 나오는 값이 그 기간인데요. 72를 7.4로 나누면 9.7입니다. 대략 10년마다 2배가 된다는 의미죠. 이 경우에는 반대로 10년마다 원화 가치가 반토막 난다는 뜻입니다. 특정 부동산이나 주식이 그 가치가 좋아서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단순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원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화로 받는 월급은 매년 7%씩 늘어나는 경우가 자주 없기 때문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돈 벌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원화 현금을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 달러, 부동산, 비트코인, 금처럼 여러 자산으로 바꿔둬야 험난한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돈 풀리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만큼 전보다 자산을 더욱 열심히 모으면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는 요즘입니다. 요즘 한국 주식이 워낙 좋다 보니 코스피 200 ETF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 주식형 ETF를 시가총액 순으로 살펴봤는데요. 섹터 ETF가 상위권 대부분이지만 플러스 고배당주가 4등, 타이거 리치 부동산 인프라가 11등인 것처럼 배당 ETF도 나름 순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한국 주식 전망도 나쁘지 않은 만큼 미국 주식만 투자하기 걱정되거나 자산 배분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한국 주식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 코어 자산인 미국 주식을 목표까지 확실히 모아두고 난 다음에 한국이나 일본 주식도 조금씩 맛보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배당 ETF 시가 배당률이 주담대이자보다 훨씬 높은 만큼 이를 이용해서 원리금 상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나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처럼 시가 배당률 5% 넘는 월배당 ETF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고민해보고 여유자금으로 실험해볼 생각입니다. 정리되는 대로 별도 영상을 통해 한번 소식 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